네, 자, 이놈의 원자재가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의 근간이죠. 좀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중국 원자재 애널리스트 최진영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원자재 이러니까 중국 쪽 원자재 같은 들리는데 네, 중국도 커버하시고 이제 원자재도 커버하시니까 자, 원자재 뭐 슈퍼사이클 얘기는 우리한테는 좋은 기억만은 꼭 아닌 것 같아요.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러다가 반도체 주식들이 지금 무거워지다 보니까 자, 근데 원자재가 강한 건 사실이고 이 닥터 카파라고 하는 구리가 또 난리죠? 네. 일단 최근에 구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근데 네. 구리 가격이 상승했었을 때 보면은 이게 정말 수요 디맨드 단에서 올라왔었던 걸 갖다가 살펴보면은 물론 그동안에 이제 기대감은 있었죠. 그러니까 약달러도 4월 달부터 재개가 됐었던 점도 있었고 네. 거기다가 디맨드 단에서도 친환경차라던가 이게 뭔가 구조적으로 앞으로 변할 거야라는 식의 테마가 장기적으로 이끌다 보니까 가격 올라온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수요 쪽에서. 그렇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수요보다는 4월 초부터 시작된 남미 쪽에서의 정치 리스크가 굉장히 파급력이 컸었거든요. 아, 칠레인가요? 예. 4월 5일 날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칠레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재확산돼서 국경을 갖다 봉쇄를 했었습니다. 네. 한 달 동안 봉쇄하고 이게 또 5월 말까지로 봉쇄 조치가 연장이 됐거든요. 이거와 더불어 가지고 칠레 쪽에서 또 한 번 이제 좀 항구 노조라던가 광산 노조들이 정부에 있어서 파업을 갖다가 시위가 있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페루 쪽인데요. 네. 페루 같은 경우에는 4월 12일 날 같은 경우에는 페루의 유력 대선 후보자가 이 부분에 있어서 광산들에 있어서 국유화를 갖다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공급단에서 이슈를 갖다 만들어냈고 더 큰 핵심은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인데요. 지난주에 구리 가격이 급등을 했었는데 그 이슈들을 살펴보면은 칠레 하원에서 구리나 리튬에 대해서 광산들이 채굴 했었을 때 판매 세율을 갖다가 3%를 갖다 고정적으로 부과를 하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구리 가격이 가격대별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부가세율을 갖다 받겠다. 이게 15%에서 최대 75%까지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칠레 같은 경우는 여타 구리 생산 국가들 대비했을 때 최대로 많은 세금을 갖다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아직까지 물론 발효가 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거에 대한 부담 우려가 공급 차질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됐고 이러한 것들이 가격을 갖다 끌어올리는 원동력이었다. 해서 우리가 디맨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 같은 공급 차질 요인이 굉장히 컸었다라는 점에 포커스 맞출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 그다음에 이제 공급 타이트한 거 부분, 뭐 반도체는 쇼티지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런 게 아직까지는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다. 수요가 진짜로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좀 시차를 두고 봐야 되는 부분. 그렇죠. 일단은 PMI만 놓고 보면은 이게 수요가 정말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물론 PMI를 갖다가 신규 주문을 놓고 보면 올라왔긴 했습니다. 네. 50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는 긍정적이죠. 다만 이게 지금 투입 가격 대비 PMI에서 투입 가격 대비 신규 주문이 플랫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주문이 옆으로 기고 있는데 투입 가격은 미친 듯이 올라가다 보니 기업들이 이게 가격을 갖다 정가받을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싸져도 사야 되는 거는 아직은 고민하는 단계에 그렇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 쪽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갖다 정가하기도 어렵고요.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걸 갖다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대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실물 쪽에서는 거래가 둔화된 반면에 투기적 포지션 측면에서 가격들을 갖다 끌어올렸었던 원동력이 굉장히 컸었고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굉장히 좀 수요 역시도 2011년 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그림이 있었었고 2018년 때도 비슷한 그림이 있었는데 이때마다 중요한 거는 디맨드 단에서 신규 주문이 좀 조금이라도 하락했다가는 가격이 흔들렸었던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결국에는 슈퍼사이클을 얘기하려면은 이제 공급만 가지고는 안 돼. 공급 쇼티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수요, 디맨드라고 하는 수요를 창출시켜야 되는데 결국에는 고용이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미국이 지금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코로나를 이겨내고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고용을 늘리려면 결국엔 대규모의 인프라를 이제 늘려야 되잖아요. 네. 뭐 건설 노동자들만 꼭 고용은 있는 건 아닌데 그런 대규모 인프라 얘기 때문에 아마 그 바이든 정책의 이슈와 슈퍼사이클을 접목시키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인프라에 대해서 슈퍼사이클 관련된 이런 정책들을 내놓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네. 관련돼 가지고 보면 찬찬히 살펴보면 태양광이라던가 이제 아무래도 태양광 쪽에서는 메탈 수요가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요. 내지는 이제 전기차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금속단에서 긍정적인 이슈고 네. 이것이 원자재 슈퍼사이클을 갖다가 도래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시장에선 받아들였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분명 바이든 행정부는 증세를 하겠다는 게 저희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시장이 증세에 대한 이슈는 반영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찬찬히 반영하게 될 증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좀 작용할 필요가 있겠고요. 분명 메탈단에서 미국이라든가 서방 국가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친환경 정책이 디맨드 단에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원자재에 있어서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가격 측면에서 앞서 언급드린 대로 기업들이 정가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인가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을 하더라도 이번에 IEA에서도 보고서가 나왔다시피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구조적으로 친환경 인프라가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높은 가격대는 기업들이 이걸 갖다가 이 사이클을 갖다 만들어내기까지가 지연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 전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당장 가격만 놓고 슈퍼사이클을 놓고 보기에는 조금 제한될 수가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핵심 같은 경우는 요 최근에 정말 실물업자들이 수요가 디맨드 단에서 정말 제대로 올라오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결국은 구리일 텐데 네. 그런데 최근에 구리 지표들 갖다 놓고 보면은 디맨드 단에서 그렇게 세게 올라온 부분들이 잘 없어요, 사실은. 재고도 오히려 쌓이고 있고요. 네. 왜냐를 갖다 살펴보면은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 앞서 언급드린 가격 전가 부분에 있어서 결국 우리는 프리미엄을 봐야 됩니다. 구리의 현물 프리미엄을 보면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글로벌리하게 컴퍼사이 즉 종합적인 그 프리미엄 자체가 내려가고 있죠. 이 프리미엄이라 한 거는 결국에는 실물업자가 이 물건을 갖다 물건을 갖다가 이제 소비자한테 넘겨줄 때 받는 웃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문제는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 다들 찾지를 꺼려하다 보니 그렇죠. 결국 프리미엄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현상 때문에 실물단에서 수요는 줄어들고 있고 이것들에 있어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 그렇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을 갖다가 당장 논하기 이전에 실물 쪽에서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대 레벨인가를 갖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부 트레이더들은 이 가격의 역설 이래가지고 품목들이 너무 과하게 달리다 보니까 숏 포지션들을 쌓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PMI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은 와, 저 가격이라도 사가지고 이걸 판매가에다가 붙여서 내가 마진을 남길 수 있느냐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들여오는 가격이 너무 비싸면 포기해버리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공급이 순간적으로 늘어나서 가격이 또 조금 휘청거릴 수 있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강의 이 가격 오름세가 또 계속되고 있고 관련 주식들이 또 들썩이고 있어요. 철강주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철강단에서는 살펴봤었을 때 요 최근에 가격이 끌어올렸었던 요인은 우리가 앞서 제가 언급드린 대로 제조업 PMI를 갖다 설명하면서 수요단에서는 그냥 보합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무엇이 요인이었느냐? 결국에는 공급단인데 그 공급단 이슈가 정치적 리스크였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와 중국 간에 작년 4월부터 코로나 책임론을 가지고 공방이 있으면서 중국이 호주산 철광석을 갖다 수입을 안 하게 되면서 문제가 시작됐거든요. 이러면서 글로벌 최대 공급자가 호주인데 중국 쪽에서의 철광석 공급은 계속 쇼티지가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 문제는 중국이 탄소 중립 정책을 갖다 실행을 하면서 이러다 보니 철강 생산 역시도 중단될 수 있는 우려가 그러니까 공급 자체 가동률이 빠질 수 있는 우려가 계속 형성됐던 거죠. 네.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 중앙정부에서 또 환경 감사가 들어가면서 일부 공장들이 잠정 중단한 사태가 벌어졌고요. 이러다 보니 이렇게 모든 게 물리면서 철광석은 철광석단에서 중국 내에서 가격이 올라간 뿐더러 중요한 거는 철강 자체도 공급이 딸리면서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같은 수급 논리를 따라서 가격이 올라갔지만은 좀 더 긴 그림에서 매크로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은 가격이 과연 더 올라갈 수 있는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언급대로 가격 전가 부분도 문제지만은 유동성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의 가격을 갖다 끌어올린 모든 요소들의 원천은 결국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 작년 3월부터 정확하게 그로스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그 끝은 오히려 4월 달이라고 저희는 좀 접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유동성 플레이가 한 번 더 연장이 됐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 유동성 플레이가 더 연장될 수 있는가가 주목했었을 때 그렇지는 못하다.
일단 유동성 그로스는 분명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을 갖다 미국이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작년보다 그 이상으로 유동성을 갖다 끌어내지 못한다면은 유동성 그로스 증가율은 오히려 눌리게 되는 것이고 가격들 역시도 점진적으로 상승 유세가 둔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엔드 유저 단에서 즉 소비자 단에서도 부담스러운 가격이 뿐더러 더 중요한 거는 유동성 플레이 매크로 지표 단에서도 앞으로 있어서 좀 둔화되는 방향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간이 또 부족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주 짧게 좀 그래서 결국에는 다 오릅니다. 원자재가 다 올라서 이제 인플레이션 자극을 받는데 이런 추세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좀 짧아요. 네. 인플레이션 근데 어제도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격 전가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수요가 둔화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 역시도 그러면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린 인플레이션 더 갈 수 있느냐? 근데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유가에 기반합니다. 근데 유가 상승률은 이제부터는 둔화되는 국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요 측면에서 조금씩 둔화될 수 있고 거기다 인플레이션도 앞으로는 추세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 없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우리가 원자재 측면에서 이제부터는 좀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여기서 해지 측면에서는 탄소 배출권 관련해 가지고 원자재 ETF들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해지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고민도 필요하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너무 호들갑스럽게 슈퍼사이클을 막 주창할 단계는 아니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원자재 애널리스트 최진영 연구원이 오늘 원자재와 인플레이션 얘기를 좀 들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